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가 나타나고요. 아이고. 부직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취업고충 처리할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빨리 소개해드리죠. 소개하겠습니다. CMI연구소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하는 취업고민 타파 취업고충 처리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미옥입니다. 네, 언제 봐도. 전반장이 나왔습니다. 언제 봐도 참 듬직하시고. 그러니까요. 예, 또 네. 아름다워지시고 계속해서. 오늘도 많은 고민 해결해 주실 거란 느낌이, 믿음이 팍팍 가는데요. 팍팍 오죠? 네. 자, 문자와 전화 통해서 고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8181,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고민 남겨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고민부터 우리 한번 받아볼까요? 네. 자,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직장을 1년째 못 다니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게 되면 어떤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냐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자니 회사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 탓이라고 하자니 스스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 탓이라고, 원래 이게 좀 내 탓이요, 내 탓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너 또 능력 없는 사람으로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이럴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돌려서 얘기해야 될까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탓이다. 1년 미만 이제 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퇴사 사유가 내 탓이다라고 내 탓이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분에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조언이 뭐냐면 취업 경험은 최고의 스펙이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취업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좋은 스펙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좀 얻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짧게나마 조직이라는 거, 회사라는 걸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나와 다른 사람들, 조직 안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에 부딪힘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이 퇴사를 결심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은 인사 담당자도 좀 높게 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년 미만 경력자다 그러면 일단 퇴사자 사유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하고요. 근무 기간이 얼마가 됐든지 또 근무 환경이 어땠든지 간에 이 저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퇴사 사유를 자기 안에서 찾으면서 면접에도 적절하게 이제 답변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입장을 한번 이입을 해서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면접관이어도 이력서를 보는데 1년 미만의 경력이 있다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만두는지. 왜 그만두냐. 궁금하죠. 예. 그런 거 당연히 물어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 1년 미만이다. 저경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반드시 듣게 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냐. 이 얘기는 뭐 늘 따라다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다시 구직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의 속뜻은 뭐냐면 참을성 없이 또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알겠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구직자가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두었다면서 이 전에 다녔던 회사를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앞으로 입사하게 되는 이 회사도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적응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계속 일하면서 구직 활동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만두고 쉬면서 다시 구직 활동을 한다는 거는 일하기 싫거나 또 편한 일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또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 근무한 후 퇴사했다면 자신의 진로와 좀 맞지 않았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찾아보고 싶었다. 이런 이제 이유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특히 이제 저경력자 면접할 때 퇴직 사유에 대해서 뭐 회사 탓, 조직 탓, 사람 탓 이렇게 다른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직하기로 했던 시기에 어떤 고민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내 진로와 맞지 않았던 부분들 또 앞으로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서 다시 들어가게 된 회사 또 이 일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를 내 언어로 만들어서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유리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내 탓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예전 회사 탓을 하는 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요즘 경력자들 헤드헌팅 회사도 많이 이용을 하던데 네. 예전 회사 욕하면 맞습니다. 험담을 하면 좀 안 좋게 보죠. 예, 그렇죠. 전에 다녔던 회사를 욕을 한다거나 험담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자기에게도 평판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지대한 영향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만둔 건 회사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최악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 직장 상사랑 너무 안 맞았다. 예. 그런 건 어때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이라는 핑계가 안 게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뭐 보통 1년, 2년 이상은 돼서 내 업무에 대해서도 숙련이 됐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사실 1년 미만이라고 하면은 계속 상사와의 관계에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사 입장에서도 또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해하거나 곡해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그렇죠. 있는 오히려 거죠. 그렇겠군요. 예,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그만둔 이유 같은 경우에도 적용량 1년 미만이다 그러면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도 예, 상사의 스타일에 본인을 맞춰서 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근무 중인 상태가 아니라 좀 쉬는 기간에 쉬는 상태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백수 상태로 해서 이직을 한다, 준비를 한다 그러면 취업하는 게 어찌 보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적용력자분들이 면접을 볼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처음부터 뭐 다시 배우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무, 직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어떤 그런 예의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조직의 구도, 그다음에 협업의 어떤 중요성, 다른 부서의 파트너들과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신입사원의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 이 말을 절대 하지 마시고 근무하게 된다면 회사의 어떤 그런 발전, 그다음에 나와 회사, 조직의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내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취업 경험은 최고의 스펙이다. 이 말을 좀 명심하고 응시를 맞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자, 두 번째 고민을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공채 트렌드가 스펙타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취업 채용 방식도 달라지고 있고요. 길거리 오디오 캐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격적인 움직임이 있는데요. 친구들과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돌려 읽어보면 비슷할 것 같거든요. 도와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도와달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 이런 얘기예요. 요새 스펙타파라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강조를 하는 게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스토리. 스토리. 근데 스토리가 극적인 스토리가 많지 않은 구직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친구들 걸 서로 돌려가면서 보고 아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하면서 돌려본다 그러는데 친구 거 보니까 아 내가 했던 이 경험 똑같은 경험을 쓰면 맞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비슷비슷한 경험들이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차별화된 스토리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 실무형 인재 부각이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스토리를 가져야 된다는 건 이제는 이 또한 기본 트렌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통섭형 인재의 선발, 또 현대자동차 자폐어 5분 PR을 통한 서류 전형 면제, SK그룹의 SK탤런트 페스티벌 블라인드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서류 전형 이 면제 이런 시도가 어떻게 보면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면접이 또 펼쳐질 텐데 이 면접에서도 구조화된 면접 방식이 한층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의미한 경험들을 쳐내는 게 참 중요한데요. 네네. 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비슷한 경험을 다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생각에는 이게 이제 최고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선배들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은 사연들을 스토리로 삼아서 집중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성공이 있었고 어떤 실패를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요. 이 나에 대한 사연을 사연 리스트 1, 사연 리스트 2 해가지고 리스트를 한번 10번, 20번까지 한번 쭉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거 중심이 아니라 작은 에피소드 중심으로 사연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을 선배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것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넣어야 될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업에 입사해서 그 일을 직무를 하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 우선순위라는 게 내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즈니스를 실제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판단,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차별화를 위해서 선배의 도움을 받아라. 이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 사연 리스트들을 1번부터 뭐 10번, 20번, 30번까지 쭉 구조적으로 나열해 놓으면 나중에 이 면접에서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와 면접에 대한 어떤 답변이라든지 또 이야기를 하면서도 플랜 A, 플랜 B, 플랜 C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또 이제 다른 대안들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소크라테스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연 리스트를 만드시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꼭 신입 구직자만이 아니라 경력 구직자들도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많이 자신만의 스토리, 보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고민 화면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학 3학년입니다. 선배들을 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취업 목표를 정하고 준비하고 싶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는 식품 회사인데요. 회사를 먼저 정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예. 가고 싶은 분야는 확실하신 것 같아요. 회사를 먼저 정하고 준비하는 거. 예. 기업이 아니라 업종을 먼저 준비해라 이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취업 목표를 정할 때 직무 먼저 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업종을 정하고 기업을 이제 그 순으로 해야지 기업을 먼저 정하게 되면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서 아 내가 어느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나한테 이건 안 맞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직무도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직무, 그다음에 업종, 기업 순으로 정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구직자 같은 경우에 서비스 업종에 직무를 갖고 싶다. 그러면 뭐 그중에서도 호텔이라든가 리조트에 대한 업종에 지원하고 했을 때 그 호텔, 리조트 업종에 어떻게 보면 기업도 1차 타겟이라는 게 당연히 업계 1위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직자 같은 경우에 1차 타겟인 그 기업을 중심으로 구직 준비를 하다 보면 예. 결국은 이제 2차 또 어떻게 보면은 1위 기업, 3위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위 기업 준비를 하면서 해당 직무에 대한 어떤 업종에 대한 분석을 이미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취업 목표라는 게 먼저 직무에 대한 것 우선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업종과 기업 순으로 정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학 3학년인데 취업 목표를 잡고 준비하겠다. 이것만으로도 취업에 어떻게 보면 신호등에 파란불이 지금 켜져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업은 실력도 있지만 사실 준비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된 성공을 위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계속 좀 움직이면서 기회를 만드시고 시도하시다 보면 노력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면서 힘내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취업 어렵다 하지만 정말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직자들에게 힘이 나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9월도 이제 하순에 접어들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접수가 마감이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요. 쫀쫀하게 꼼꼼하게 준비 잘 하시고 점검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4분기 10월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그 2013년 석 달 남았거든요. 네. 마무리하면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꼼꼼한 준비가 성공을 부른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일단은 부딪히면서 좀 이제 앞으로 나가시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쫀쫀한 계획표 잘 세우셔가지고요.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미리미리 준비하는 우리 현명한 구직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취업의 해결사 CMI 연구소 우리 전미옥 대표님과 오늘 또 즐거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